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세 번째 페이지. 가수 장범준에게 벚꽃연금이 있다면 이분에겐 베를린 연금이 있죠. 백쇠를 눈앞에 둔 에세이 베를린 일기의 저자 배문호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회 편성을 넘어서 3회 N차 편성을 노리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베를린으로 거의 뭐 사골 끓이듯이 우려 먹겠다. 네. 날로 드시겠다. 지난주에 2회 편성 결정이 나고 굉장히 행복해하셨어요. 집에 가는데 네.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저는 네. 혹시 내심 작가님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결례가 아닐까? 아니요. 저 걱정했는데. 집에 갈 때 너무 그 엑셀 발에 힘이 들어서 과속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기뻐서 과속 스티커 맞을 뻔했고 예. 혹시나 또 이제 소개 때문에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정정을 그럴만해요. 하자면 예. 백세 목전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를 아신다면 이것은 명백한 허풍이다. 예. 과정법이다. 이해하시겠지만 네. 행여나 네. 저를 모르시는 분이 네. 이걸 들으시면 정말 그런가 착각하실까봐 예. 이것은 이강민 편집장의 희망이 많이 들어간 수식어입니다. 기원이다. 예, 백세가 백세를 소원한. 눈 뒤에 두진 않았잖아요. 눈 그렇죠. 앞에 둔 건 맞잖아요. 그러나 그 백세와 눈 앞 사이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심지어 태평양도 있고 에팔레치아 산맥도 있고 예. 아무튼 굉장히 요원한 요원하다. 백세가 요원한 또 최민석입니다. 몰라요. 최 작가의 신작이 대박을 쳐서 뭐 베를린 일기도 역주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백세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난중일기, 안내일기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일기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얘기하지 마요. 얘기할 때마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뭐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여행담이라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베를린 편 방송이 아주 재밌게 나와서 잡지사 최초 2회 편성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뭐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나뉘었던 어떤 특별한 역사 때문에 네. 만들어진 뭐 복잡한 철도 교통이라든지 도시 구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2회로 넘겨버렸는데. 깨알같이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이거 잘못 들으시는 네. 분들은 네. 그냥 우리가 2회를 동시에 녹음한 줄 알겠어요. 아니에요. 한번 집에 갔다 오셨죠? 그렇죠. 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제 옷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가슴팍에 있는 알파벳 B는 베를린의 B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그냥 예. 옷 브랜드가 그렇군요. B로 시작해서. 예. 최민석 작가가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식 이 역사적인 현장에도 계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한인 사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네. 맥락을 좀 설명하자면 네. 제가 머물렀던 그 2014년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이제 독일은 결혼을 하고 2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은혼식을 할 만큼 25라는 숫자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인지 베를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뭐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뭐 파리에는 에펠탑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결국 베를린의 상징은 브란덴부르크 문이거든요. 이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그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특별 영상을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그 뭐 책에서만 보고 네. 뭐 신문 기사로만 봤는데 네. 그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딱 붕괴되는 11월 9일에 찍은 굉장히 역사적인 그 영상이었어요. 마침 그 순간에 누가 영상을 찍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영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였는데 네. 제가 본 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영상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구 동독에 군인들이 있어요. 네. 군인들이 쫙 이제 그 진압을 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물론 총을 쏘지는 않지만 네. 위협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고 뭘 사람들이 진압하나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있는데 네. 사람들이 구 동독인들이죠. 네. Gib uns Freiheit, Gib uns Freiheit. 예.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진짜 Gib uns Freiheit 네. 목청이 터지라 외치는데 네. 그게 자유를 달라. Give uns, give us Freiheit, freedom. 프리덤. 예, give us freedom인 거죠. 네. 그러면서 막 다른 그 인터뷰를 하는 동독 아주머니가 네. 나이도 좀 있으신데 네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는 자유가 없는 세상을 물려줄 수 없어서 나는 아직도 아기를 낳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슬픈지 북받쳐 올랐는지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속에 자막이 딱 뜹니다. 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구동독에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사실 그 경제적 사회주의를 말하거든요. 네네. 아무튼 뭐 이런 화면이 이제 몇 차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네. 그 수십만 명의 그 서독인들과 동독인들이 이 브란덴부르크 문 이걸 경계로 동독과 서독이 나뉘거든요. 이 그래요? 브란덴부르크 그러니까 문이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인가요? 그렇죠. 예, 브란덴부르크 문을 기점으로 해서 네. 딱 그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뉘어요. 예. 그 문 앞에 이제 모여서 예. 서로 막 외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양쪽에서. 예, 그 외치는 그 두 개의 주요 문구가 네. 비폭력, 비폭력. 네. 제가 이거 독일어로 하고 싶은데 못 외웠어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아까 Give us freedom이랑 다르네요. 네, 기본스 프라이 할 때는 좀 쉬운데 예. 비폭력, 비폭력 이렇게 거세게 발음하고 비폭력. 예. 그 다음 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가 뭐였냐면 Wir sind Menschen, wir sind Menschen. 이건 뭐죠? 우리는 사람이다. Wir sind Menschen. 이거를 독일어로 엄청나게 크게 외치면서 다 같이 이제 마치 콘서트에서 떼창을 하듯이 외치면서 장벽을 허물자 이러는 이제 시위 영상이 나오면서 그때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서 사람들이 동시에 외쳤다는 게 그렇죠. 지금 감동 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Wir sind Menschen, Wir sind Menschen 이거를 박자를 맞춰서 같이 외칩니다. 야. 이때 그 베를린 장벽에 있던 군인들이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시위를 막을 준비를 했지만 촛불과 단지 기도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네. 뭐 평화 시위였다. 그렇죠. 평화 시위였고, 그러니까 이 영상은 다큐멘터리 영상은 1989년 9월부터 이제 11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까지를 다룬 한 두 달간의 영상인데, 89년 9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라이프치히를 기점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동독인들이 언론의 자유와 여행 개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월요 시위를 합니다. 이게 이제 탄력을 받아서 동독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서독인들도 시위를 호응에 맞춰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대 배경이 동독 사람들이 동독을 급속도로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동독이 탈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같은 공산권인 체코는 그나마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체코에서 또 공산국인 헝가리까지 갑니다. 근데 헝가리가 그때 당시에 국경이 조금 그 느슨했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자유국인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은 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랑 서독은 붙어 있으니까 서독으로 넘어오는 거죠. 아니 요거 하나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 와. 그러니까 이제 그 베를린 구 동독 지역에 동베를린에 살던 사람들은 바로 불과 몇 미터 앞에. 그렇죠. 그 장벽 그 몇 미터만 넘으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넘으려고 하다가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넘으려고 하다가 군인들이 총 쏴서 죽고 터널 파려고 하다가 그 게슈타포들한테 잡혀서 또 지하수 때문에 잡혀가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몇 미터 앞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근 3개국을 거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동독 정부가 체제 붕괴를 염려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서 동독인들의 여행 허락을 어느 정도 해줘야겠다. 이제 규제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동독인들의 여행 허락에 관한 새 법규를 TV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예, TV로 발표하고 그 TV로 발표하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서서 보고 있던 그 영상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날 장벽이 무너져요? 네. 왜 그 무슨 연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제가 보고 있던 영상 속에 그 기자회견장이 나와요. 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사람이 그 동독의 공산당 대변인이자 당시 총석이었던 귄터 샤보프스키입니다. 귄터 샤보프스키인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 이때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복귀 후에 바로 기자회견을 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공산당 신임 대변인인 귄터가 약간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는 듯이 그리고 휴가 갔다 와서 여독이 덜 풀렸다. 예. 그 나 뭐 이거 뭐 아이 귀찮은데 이거 뭐 기자회견 해야 되나 뭐 별 관심 없다는 네. 듯이 굉장히 그 무심하고 권위적인 투로 얘기를 해요. 뭐 동독인의 여행 허가법을 발표하겠습니다. 되게 그러면서 중요한 발표인데. 예, 목소리도 쫙 깔고 네. 뭐 대충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독인들도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선심 쓰듯이 얘기를 해요. 네. 이 장면이 네. TV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네. 요때 그 한 기자가 정확히는 이탈리아 기자입니다. 네. 그 영상 보면 약간 곱슬머리예요. 그 곱슬머리 금발의 곱슬머리인데 네. 이름이 이 사람도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역사적인 질문을 했을 거라고는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당시에. 뭐라고 했는데? 리카르도 에르만이라는 기자인데 네. 이 기자가 물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질문. 그러면 네. 그 여행법에 따라서 언제부터 동베를린 시민은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있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탈리아 사람답게 질문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귄터가 갑자기 근데 그게 언제였지? 그런 표정으로 안경을 딱 고쳐 뭐야? 쓰더니만 발표문이 있는 그 두꺼운 책자를 막 뒤적거려요. 막 뒤적거렸는데 예. 바로 안 나오나 봐요. 그게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 두꺼워서 예. 계속 찾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계속 얘기합니다. 그 뭐 내가 알기로는 막 이러다가 계속 넘기다가 못 찾겠다는 듯이 책자를 딱 이제 덮고서 뭐 지금부터 이래요. 지금부터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지연 없이 즉시라는 독일어 그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그 역사적인 기자, 이탈리아 기자, 이 리카르도 에르만이 독일어에 좀 서툴렀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보도했냐면, 그러니까 딱 듣고 이 사람은 베를린 장벽이 철거된다고 착각을 해서 이걸 속보로 보도를 한 겁니다. 갑자기? 근데 이게 이 긴급 뉴스가 다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깜짝 놀라서 그걸 전 세계로 긴급 보도를 일부러 타전하죠. 타전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던 시민들이 뭐 영상을 보다가 기자회견을 보다가 이거 뭐야 싶었는데 갑자기 막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막 긴급 속보로 막 터지는 거예요. 막 뜨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그 받아쓰기 현상의 그 정기능인 거죠. 받아쓰기식 보도의 정기능이다. 이때 당시에는 1989년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받아쓰기를 했다. 미국에서도 보도가 터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TV를 보고 있던 동독 시민 그 동베를린의 그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갑자기 집 밖에서 나가서 그 브란덴부르크 문 앞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브란덴부르크 그 검문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들은 총을 들고 있지만 갑자기 수천 명이 막 달려오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못 봤으니까 근무 중이니까 당황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서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 넘어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놀라서 이거 무슨 말하냐? 방금 TV에서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너무 당황해서 그러면 가서 얼마나 있다가 올 거냐? 그러니까 한 시민이 그 영상에 딱 나와 있어요. 30분만 있다가 올게요. 30분만. 저희 가서 뭐가 있는지 보고 올게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너무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문을 막 엽니다. 군인들이 그걸 제지를 못해요. 그렇게 한 명이 가요. 한 명이 가고 그 뒤에 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카메라를 찍고 있었죠. 그 잽싸게 달려온 기자겠죠. 그 카메라를 보면서 들고 있던 통행 허가증을 카메라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상징적이네. 그러면서 싹 웃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그 좁은 그 통로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지금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그 군인한테 외칩니다. 이제 장벽은 필요 없어. 이렇게요. 그러고 이 편집된 영상을 보면 불과 몇 분 뒤에 그 동독 청년들이 집에서 망치랑 곡괭이를 들고 와서 장벽을 막 웃으면서 허물어요. 웃으면서. 이게 바로 그 1989년 11월 9일 저녁의 일인 거죠. 정말 이래서 장벽이 무너졌다고? 이래서 장벽이 허물어진 거죠. 아니 그 이탈리아 기자는
이런 큰 그림을 자기가 그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독일어 좀 못하고 서툴렀던 성미가 거죠. 좀 급했을 뿐인데 이런 나비 효과가 이탈리아인답게 못 참았던 거죠. 이렇게 우당탕탕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군요. 이 얘기는 사실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요? 저도 이제 책에서 썼고 보도도 많이 됐고 그런데 네. 이런 그 영상에 남겨 있는 이 디테일 이런 것까지는 이제 모르실 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영상에서 보고 온 거를 또 영상 매체에서 전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서프라이즈처럼 재현 배우가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행 허가 조치 아까 그 휴가 갔다 온 그분이 말하려던 게 윈터. 다른 네. 내용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가 아니라 네. 다음 날부터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장벽을 철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네. 그냥 100%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완화된 규제로 허락을 받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검열 같은 것도 그렇죠. 심하게 통제를 했겠죠. 여전히 하겠다라는 건데 예. 근데 이때 이미 이제 진상 파악을 했을 때 이미 시민들은 곡괭이 들고 다 장벽을 허물고 있고 이미 장벽들이 허물어져 있어요. 예. 그 장벽이 이제 엄청 길잖아요. 네. 두껍고. 네. 근데 이제 그 무너진 장벽 사이로 사람들이 네. 막 평화롭게 서로 네. 줄지어서 막 네. 친척 형제 집을 방문하고 있었던 거죠. 예. 맥주 한 잔 막 짠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통일이 굉장히 순식간에 야.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작은 희망이라도 예. 오해의 끈이라도 놓고 싶지 않았던 그 동독인들의 열망에 의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의 그렇죠. 신화가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네. 생각하는 게 네. 우리가 어디 다니다 보면 네. 그 시멘트에 갈라진 틈, 바위 틈 이런 데 보면 네. 꽃이 피어나 있잖아요. 가끔 뭐 예. 민들레도 피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게 생각이 나요. 그러십니까? 예, 갑자기 그러니까- 소설가 모드로 가시네. 예. 그 소설가니까 뭘 이제 예. 남들 다 아는 예. 얘기만 하고 집에 가면 갑자기 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가죠? 허전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작더라도 그 희망의 싹을 품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와서 기어이 꽃을 피워낸다. 그게 비록 이제 오해로 인해서 발생할 틈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도 해봤죠. 쑥스럽네요. 예. 그러네요. 갑자기 교훈적인 내용으로 확 가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요거 편집된 거 아닙니다. 자, 다시 그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때 뭐 풍선에 소원을 적어서 날리는 행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도 참석했습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가서 할 거 다 하셨네. 이게 그 예. 한인 분들이 저를 네. 초대해 준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맥락을 파악한 거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 베를린 시에서 이때 25주년 행사를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베를린 시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그 장벽이 허물어져 있잖아요. 네. 몇몇 군데 빼고는 다 허물어져 있거든요. 예. 이스트 갤러리 이런 데만 남아 있고 음. 그 원래 장벽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에 베를린 시에서 네. 하얀 풍선을 다 설치를 해놨어요. 풍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자리를 배정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풍선에다가 이제 자기 소원을 적어서 행사를 이제 한 4시간짜리 행사를 해요. 동양에서 약간 풍등 날리듯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순서가 오면 그 하얀 풍선이 묶여 있던 그 실을 끊어서 예. 차례대로 이제 하늘로 올리는 그 행사인데 네네. 다들 이제 개인적인 소원을 적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뭐 무슨 소원을 적었는지 일일이 볼 수도 없었는데 뭐 적으셨나요? 저는 뭐 제 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아니 뭐야 진짜 그 성스러운 장소에 가서 대박 났어요. 예, 네, 베를린 일기가 대박 났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 결혼도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워라 그러면서 네. 베를린 춥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늘로 풍선을 올려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소원을 적었는지 알 수 없는 네. 그 파독 간호사 출신의 한 할머니께서 우리나라 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 조용하게 혼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게 예. 이걸 혼자 조용히 부르는데 예. 지금 따라 부르듯이 예. 다른 할머니들이 파독 간호사 할머니들이 예. 다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파독 광부 출신의 할아버지들도 예.
이 노래를 부르면서 베이스 바리톤 깔아주시는 예. 거죠. 예. 베이스 바리톤 네. 테너 이렇게 예. 그걸 합창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약간 소름 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예. 야, 나는 비록 그 책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적었는데, 야, 이분들이 그 옛날에 네. 와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네.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4시간 동안 추위에 떨면서 고작 하는 게 그 하늘에 소원 적은 풍선 그거 하나 날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날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심지어 교통도 통제돼 있어요. 네. 지하철, 전철, 버스가 아예 안 다닙니다. 끊기고. 반경 한 도보로 한 30분 거리에. 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네. 브란덴부르크 그 문 근처에 모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와. 100만 명이라면 그때 당시 베를린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야. 3분의 1이 다 거기 와서 엄청나네요. 그거 풍선 날리고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베를린의 매력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차가워 보이고 네네. 다 무심한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마주치면 서로 웃어주고 베를린의 그 겨울이 진짜 혹독하거든요. 네. 아침 8시까지 해가 안 뜹니다. 그 오후 3시면 오후 3시 반이면 해가 또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해를 못 봐요. 집에 그 노란 나트륨 등을 켜는데 네. 그 나트륨 등이 잘 팔리는 건 뭐냐면 네. 비타민 D가 나오는 등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비타민 D를 못 보니까. 세로토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우울한데요. 마드리드랑 정반대네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간에는 그 짤츠부르크 출신의 모차르트가 네. 왜 죽었느냐?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거기도 이제 비슷한 동네니까. 네, 오스트리아. 예, 붙어 있거든요. 네.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울한 곳인데 그런 만큼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해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빛이 있다. 양지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예. 예. 이제 뭐 30년 조금 넘었으니까 아직도 그때 장면 생생한 베를리너들이 엄청 많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베를린 장벽의 일부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거 무슨 얘기죠? 제 집에도 일부가 있죠. 그거 네. 약간 조각. 그렇죠. 그건 기념품이고 뭐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높이 3.5m, 폭 1.2m, 두께 40cm인 네. 그 베를린 장벽, 실제 장벽 3개가 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어디 있나요? 바로 청계천의 베를린 광장에 있습니다. 청계천에 베를린 광장이 예, 있습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한 30평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유튜브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저기군요. 네. 저기 저도 많이 지나다녀 봤죠. 그렇죠. 이게 네. 보면서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데 저 되게 약간 뜬금없는 느낌인데. 그렇죠. 막 병풍처럼 이렇게 딱 서 있거든요. 이게 예. 2005년도에 네. 베를린시에서 네. 서울시에 그 우리가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한다. 그러면서 선물로 보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설명을 하셨지만 그 베를린의 상징 동물이 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를린 장벽 앞에 네. 곰이 있고 네. 그 옆에는 약간 이제 뉴욕 같은 데나 런던 같은 데 있을 법한 네. 그 가스등처럼 생긴 독일식 조명, 전통 조명이 저 등도 일부군요. 있는 거죠. 예. 저것도 이제 베를린을 상징하는 거죠, 네. 같이.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좀 지저분하네요. 그러니까 예. 저게 한쪽 벽면은 네.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뭐 낙서가 돼 있어요. 낙선. 근데 알고 보면 저거는 그 옛날에 장벽이 허물어지기 전에 서독 쪽에서 네. 통일을 기원하는 그 문구와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평화 통일을 기원한 거. 서독에서 온 낙서군요. 예. 그런데 네. 재밌는 거는 네. 여기를 이제 40cm 뒤로 돌아서 가시면 네네. 반대쪽은 네. 깨끗합니다. 엄청 깨끗해요. 동독 쪽은 그렇죠. 동독 쪽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감시가 심해서. 그렇죠. 통제사회였다. 이거 재밌네. 이거를 반영해 주는 거죠. 저는 무슨 뭐 저기 곰도 약간 파란색으로 돼 있고 이래서 무슨 북극곰의 눈물처럼 환경 그렇죠. 캠페인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그 푸른 곰의 그 가운데 보시면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네. 독일 사람들 저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하죠. 네. 저렇게 낙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독에서- 낙서를 해놓은 것 같은데 곰에다가
예. 곰은 예. 모르겠는데요. 사실 예.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죠? 이게 옛날에는 네. 지금보다 좀 더 그 서독 쪽에 그 문구가 좀 더 선명하게 잔뜩 적혀 있었어요. 그림도 많았고. 근데 이게 지금은 좀 희미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건이 있었죠. 때는 바야흐로 2018년 초여름이었습니다. 최근이네요. 예. 예. 한 그 우리나라 분이죠. 예. 한 그래피티 활동가가 네. 여기에다가 네. 그래피티를 한 거예요. 아. 뭐 Save Our Planet, 지구를 구하자 이런 문구와 함께 예. 그 자기가 그 그리는 그 특유의 문양인가 봐요. 그거를 그 서독 분들이 해놨던 그 그 문구랑 역사적인 낙서에다가 예, 그 위에다 덧칠을 해놓은 거예요. 뭔가 좀 너무 지저분했어. 그리고 이걸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우고 보고 나면서 예전 그림이 많이 지워졌죠. 아하.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선명한 그림은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죠. 이게 굉장한 논쟁거리인 거죠. 네, 네. 그렇게까지 역사적인 그 장벽에다가 네. 이게 하는 게 네. 공공훼손이 아니냐. 그렇죠. 이걸 뭐 그래피티. 예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그 문제가 있는 표정이 거죠. 굉장히 탐탁치 않아 보이시네요. 저는 뭐 굳이 할 거면 네. 딴 데 하지. 굳이 뭐 이런 데까지. 이건 좀 뭐 역사적인.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저런 데 말고 뭐 최민석 작가 작업실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하면은 뭐 예술가로서 허용해 주시나요? 제 작업실 벽면은 저도 이제 세입자이기 때문에 건물주랑 논의해 보셔야겠죠. 예, 저도 그럴 자격이 알겠습니다. 없고요. 네. 자, 오늘도 시간이 훌쩍 지나서 원래 좀 먹을거리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뭐 가족들 모니터가 먹을 거 소개가 별로 맛있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평도 있었다고 해서 먹을 게 또 한 30분 분량이 나옵니다. 뭘 또 여기서 또 저기 무슨 뭐 미토콘드리아야 뭐야 왜 자꾸 여기서 농담입니다. 2회 편성으로 요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한 역사가 있어서 더 좀 이야기거리가 많고 매력적인 베를린 여행을 2회에 걸쳐서 최민석 소설가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스 뭔데요? 안녕. 그거 알려주고 해야죠 이제. 제가 안 꼈으면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추스.